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이병기입니다. 오늘은 가우디의 제자인 주셉 마리아 주졸의 건축물 카사블랑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짠! 오늘은 근 한 달여 만에 체육관에 다녀오는 바람에 머리를 감아서 묶지 못하고 더 청순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주 청순하네요. 샤방샤방. 네, 여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축가는 주셉 마리아 주졸입니다. 제가 가우디를 강의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지금은 가우디 같이 하는 사람이 없냐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어떤 가우디 책을 펼쳐도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것은 진지한 가우디 책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옆으로. 가우디는 돌 건축을 혁신했다. 실제로 가우디는 돌로 건축물을 만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900년경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1912년까지 민간에서 건축물을 짓고요. 12년이 되면 이제 자신이 많이 짓던 주택 작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말년한 15년 동안은 성가정 성당에만 작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우디 스타일의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것은 1900년부터 191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기입니다. 한 10년 안팎게 되는. 그 앞서 보여준 것은 지중해 아르누보 양식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가우디 스타일의 우리가 예상하는 가우디 스타일의 건축물은 이제 1900년, 가우디 나이 한 50쯤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주택을 짓고 있었을까요? 네, 유럽 곳곳에서 그랬었지만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이 도시의 특수성, 이 도시 에이샴블라라고 하는 이 신시가시가 갖고 있는 치수, 그리고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오르미곤 아르마도, 그러니까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우리가 말하는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로 지어진 스페인 최초의 건물이 1900년이에요. 빌바오에 있는 밀가루 공장이 지어졌는데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맨 처음 유럽에서 제일 처음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뭔지 아셔요? 윌리엄 윌킨슨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윌리엄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제안하면서 지은 하인의 집. 뭔가 감이 오시지요? 하인의 집, 밀가루 공장, 농장 시설, 댐. 철근 콘크리트가 처음 건설 기술로 등장할 때만 해도 이 건설 방식은 가우디에게 일을 맡길 만한 부르주아들이 선택할 만한 건설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노출 콘크리트 그러면 우리가 매력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노출 콘크리트의 어떤 의미에선 가난함, 그 가난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가우디는 부르주아들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르주아들은 그 화려함의 극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축 재료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철근 콘크리트는 적어도 가우디에게 일을 맡기는 건물주들에게는 선택지가 전혀 아닙니다. 돌로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라는 점이죠. 그리고 가우디가 1912년까지만 민간의 작업을 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도 가우디가 철근 콘크리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가우디가 한 10년, 20년 뒷세대의 건축가, 만약에 가우디가 1852년이 아니라 1880년대에 1880년이면 누가 태어날 때냐면 르꼬르비제, 미스가 다 80년대생이죠. 80년에 태어났다면 가우디가 그때도 돌건축을 했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우디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성 그리고 건설 기술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가우디로 하여금 새로운 건설 기술이 갖고 있는 가능성으로 그를 이끌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셋 마리아 주졸은 가우디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제법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마요르카 대성당 개조 작업에 가우디와 이 주셋 마리아 주졸이라는 사람이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물론 다른 건축가들도 많이 참여했죠. 근데 가우디라는 사람이 주졸이 거기에다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장식을 마요르카 대성당이라는 건 대주교가 앉는 의자가 있는 성당이거든요. 제법 권위가 있어야지 되는 성당이에요. 수백 년 된 건축물들이고 그 동네 적어도 그 지역에선 제일 위대한 건축물이어야 되고 가장 엄숙한 상태여야지 되는 거죠. 근데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마요르카 대성당의 장식 작업, 이 장식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가우디 여러 책에 제가 번역한 가우디 1928 가우디와 같이 일했던 건축가들이 낸 세계 최초의 가우디 책, 이 책에서도 주셋 마리아 주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데코라시온 장식을 담당하고 콜로리스타 컬러와 장식을 담당하는 것이 주셋 마리아 주졸의 역할이라고 했었고, 이 마요르카 대성당의 장식은 주셋 마리아 주졸의 장식적인 면은 이 사람이 담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우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이 나한테 연단을 주셨구나. 주졸이 한 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푸념을 한 글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주셋 마리아 주졸은 가우디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조형적인 것의 창의성에 있어서는 가우디보다 조금 더 나간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색채를 더 자유분방하게 사용하고, 주셋 마리아 주졸이 또 뭘 했냐면 밀라 주택에 있는 이 돌의 부분 말고요, 이 난간을 이루고 있는 그 금속망, 이거 막 그 복잡한 장식 있죠. 그것도 주셋 마리아 주졸의 장식 담당한 장식들입니다. 여튼 카사플라네일스의 가치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가우디보다 한 세대는 아니지만 몇십 년 아래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우디가 1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토니 가우디 50년대생, 주셋 마리아 주졸, 그리고 80년대생인 르꼬르비제. 돌로 건축물을 지었고, 이 사람은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고, 그 사이에 있는 주졸. 안토니 가우디에게 건축적인 영향을 받았고, 안토니 가우디의 그 위대한 작업에 다 장식가로서 참여했던 주졸에게 철근 콘크리트가 허용된다면 그는 어떤 건축을 선보였을까? 재밌죠? 재밌는 내용입니다. 카사플라네일스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가우디의 조형감 그리고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우디의 이런 곡면들, 이런 부드러운 입체들이 철근 콘크리트와 만나서 어떤 조형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보여주는 굉장히 앞선 예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표현주의, 이런 철근 콘크리트가 처음 나왔을 때 무슨 그 펭귄 나오는 그 동물원, 그거 기억하셔요? 여러 사람들이 이 철근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것은 플라스티시다. 왜냐면 돌멩이를 쌓아서 만든 수직적인 이런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한번 끊고 갈까 했는데 너무 여지껏 이야기를 길게 와서 그냥 엔지 없이 그냥 할게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는 몰드, 그러니까 형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드는, 인류 최초로 건축물을 뭔가를 부어서, 형틀에 부어서 만드는 건설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이 있어서 그 철근 콘크리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에 연구했었던 건축가들은 굉장히 표현적인 건축물들을 만듭니다. 엘릭 맨델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표현주의랑도 시대는 저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비슷한 류의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은 카사블라네일스입니다. 카사블라네일스가 주졸의 최고의 작업이라 소개해드린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시내에 있어서 구경하기 아주 좋고요. 두 번째로 구경하기에 규모가 적당하고, 세 번째로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우디가 어떻게 대했을까? 가우디가 만약에 한 세대 뒤에는 르꼬르비제까지 가버리니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한 10년쯤 뒤에 가우디가 태어났다면 가우디는 그렇게 기술적인 건설 기술의 혁신에 그렇게 매진했었고 열중했었던 가우디라면 철근 콘크리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굉장히 가우디스러운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그 건물주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이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가우디는 정확하게 1888년도부터 1926년도 바르셀로나에서 두 번의 만국박람회가 있었던 무르조아들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부를 뽐낼 만한 시기, 그리고 에이샴플라라고 하는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도시가 지어지던 바로 그 시기에 불꽃같이 일어난 건축입니다. 앞으로 가우디를 제가 더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의 도시계획, 그리고 무르조아, 당시 있었던 에오세비 구에리나 페라밀라나 주세파티오 같은 가우디에게 일을 맡겼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차근차근 설명해야 가우디의 건축을 이해하시는데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풀는 나쁘지 않네요. 이제 다 마른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으셨죠? 카사블라네일스까지 언급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주셈 마리아 주졸의 대표작도 아니고, 주셈 마리아 주졸도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테고, 더 재미있는 가우디 소식, 그리고 바르셀로나 건축, 바르셀로나 도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다 넣을까요? 바르사 가선생. 제가 이거 바르다 김선생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잖아요. 그거 패러디로 만든 거예요. 바르사 가선생, 가우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여기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면 이게 검색할 때 더 잘 된다고 저는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